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토익커 여러분, 저는 영단기 여학원의 니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750LC반 OT를 진행할 건데요. 수업 전반적인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LC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모아서 여기 오늘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들으면 대략적으로 LC 공부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궁금한 사항들 아마 풀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사항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제목을 먼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LC 점수가 잘 나와야 토익 점수가 잘 나온다. 왜 이런 제목을 달았냐면, 사실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LC가 아무래도 RC에 비해서 소홀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수업 분위기를 보면요, 이렇게 LC와 RC 수업 중에 RC 수업만 듣고 LC 때 이렇게 나가버리는 학생들도 꽤 좀 있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LC가 이렇게 무형의 것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듣기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여러 번 들려준다고 해서 그게 꼭 내 공부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꼭 남이 가르쳐줘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게 꼭 가르쳐줘야 하는 건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LC는 상당히 사실 가르치기가 RC보다도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익 점수라는 거는요, LC, RC 합산 점수예요. 여러분들이 후기를 보면은 왜 LC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후기 보세요. 내가 목표 점수가 850점 이상인 경우 보면요, 거의 LC가 450점 이상 찍은 치고 나가십니다. 자, 900점 이상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한 470에서 490점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850점 이상, 800점대 후반대의 고득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LC는 거의 만점을 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LC가 한 420점에서 430점대에 머무는 학생들, 특히 이 이하 점수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요 학생들은 LC를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RC에 집중을 미친 듯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점수를 방치해 두는 거죠. 얘는 가만히 내비두고 그다음에 RC 점수를 올려 나가는데, RC는 정말 정확한 점수예요. 더디게 공부한 만큼 더디게 올라갑니다. 제가 RC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RC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420에서 430점대, 400점대 초반대 학생들은 충분히 한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렇다고 해서 막 하루 쟁쟁이 우리 LC만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게 한 달 정도 LC에 투자하면 만점까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 80점 정도를 포기하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본인 현재 점수에서 7, 80점 정도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방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점수 그냥 버려지는 점수입니다. 이거 딱 잡아내셔야 되세요. 그래서 LC 점수를 좀 신경 써야 된다. 특히 지금 한 LC가 300점대 중반 정도 나오고 있다. 한 달 만에 100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100점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 있는 파트라는 꼭 인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LC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가끔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와요. 제가 미드를 좀 많이 보면 도움이 될까요? 토익 공부하면서 저 미드도 즐겨봐요.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잘 때 틀어놓고 자면 도움이 될까요? 그 영어라는 굉장히 거대한 바다라고 치면요, 토익은요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이라는 걸 공부하려고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드를 볼 시간 있으면 차라리 토익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토익을 공부해야지 미드를 도움이 되나요? 아예 안 되지는 않겠죠. 계속 오래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토익이라는 시험은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되는 시험이기에 미드 보지 마세요. 토익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
틀고 자면 되나요? 그냥 틀고 자는 것보다는 한 번, 두 번을 듣더라도 집중해서 토익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토익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각 파트별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되게 잘 알려진 비밀 중에 하나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듣게 될 토익 시험 문제는요, 이미 출제될 만한 건 다 시중에 풀려 있어요.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그거를 그냥 문제를 냅다 풀기만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뭐랑 통하냐면 LC랑 RC의 8-7 부분이 있죠. 요 두 파트를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문제를 그냥 무작정 많이 풀어요. 근데 풀면 뭐 하냐고. LC. 자, 어떻게 풀어요? 모의 것을 한번 쫙 봅니다. 점수를 매겨 봅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스크립트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했더니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내가 왜 틀렸지? 이러고서 이제 확인한다고 하고 한두 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여기서 무슨 오류가 있냐면 이게 스크립트를 봤는데 쉽다라는 거는 아까 그럼 왜 틀렸을까요? 실수로? 근데 그 실수가 계속 점수가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당연히 리딩보다 우리가 RC 부분보다 문장이 단순하고 쉬운 게 당연해요. LC는 눈으로 보면 내가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들을 때 캐치를 못했다는 건 듣기로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를 다 잡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LC도 각 파트별 공부 방법이 있고 공략법이 있고 항상 등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암기해야 돼요.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토익은 암기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럼 그 나오는 걸 암기한 걸 바탕으로 다음번에 응용만 해주면 되거든요. 마치 이거는 요새도 그 문제집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집 중에 정석이라고 있어요. 정석 문제집 보면은 제가 수학을 잘 몰라서 못해가지고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예제가 있어요. 그 예제를 보여줍니다.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줘요. 그쵸? 풀어봐. 그 다음 밑에 유제가 있어. 똑같은데 숫자만 살짝 바뀌거나 뭐 단어만 살짝 바뀌거나 그래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으면 돼요. 토익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용도 똑같은데 단어만 살짝 바꿔놓고 계속 문제가 똑같은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히 알면 다른 비슷한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거든요. LC는 특히나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한 세트를 풀더라도 완전히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어떤 문제들을 실었냐면 각 파트별로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 유형과 문장들을 다 실어놨어요. 문제 많이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가는 그 책만 달달달달달 하세요. 반드시 점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반이 750반인데 750반이라는 게 우리 정규반 레벨이에요. 현장 수업으로 하면 현장 수업 때 뭐 중급반, 정규반, 실전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750점 넘으려고 하는 반이 아니라 거의 정규반 수업 들으면 한 800점대 중반까지는 나옵니다. 점수가. 제가 끌어들이려는 점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내가 여러분들한테 목표하고 있는 건 LC 450점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본인 점수에서 LC 450점까지 끌어올렸을 때 전체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를까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까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LC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각 파트별 대표 유형을 공부하래. 그럼 각 파트별 1파트는 어떻게? 2파트는 어떻게? 3파트는? 난 특히 4파트가 약한데 이런 학생들 있죠. 이거를 제가 OT에서 다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OT에서 이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으면 제가 20강이라는 수업을 하지 않았겠죠. 20강 수업 내에서 이건 다 녹여서 얘기할 거고 그것보다 혼자 복습할 때 리뷰할 때 궁금한 만한 점을 제가 또 여기다 적어놨는데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럼 LC 복습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쉐도잉 하나요? 딕테이션 하나요? 그냥 무작정 들으면 되나요? 이러는데 자 제가 복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음원을 들을 때요.
가능한 한 그냥 멍 때리면서 귀에다만 꽂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그냥 다시 푼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문제를 항상 푼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돼요. 그냥 멍 때리고 들으면 집중도 잘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음원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재 딱 펴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교재에다가 직접 정답 표시하지 말아라. 연습장에다 정답은 따로 표시해라. 필기는요, 제가 필기할 공간 다 마련해 놨어요. 거기다 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페이지는 항상 깨끗하게 남겨놓고 항상 들으면서 눈으로 문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풀면서 아, 이거는 왜 X라 그랬지? 이건 왜 아니라 그랬지? 여기 부분 들어야지. 이런 게 캐치가 된다고요. 문제 푸는 방식을 암기하는 게 점수 상승하는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듣는 거 말고요. 제가 딕테이션이나 쉐도잉이라는 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더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이런 방법들이 그동안 고전적으로 다 내려왔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정규반 레벨에서 솔직히 딕테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좀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딕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 적기잖아요. 그럼 내가 듣는 거를 받아 적는다는 건데 다 안 들려요. 왜 다 안 들려? 이 성우 자체가 다 발음을 안 해요. 우리 영어에는요, 인터네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게 말하고 낮게 말하고 크게 말하고 낮게 말하고 인터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중요한 단어는 크게 말하고 중요하지 않은 관사라던가 비동사라던가 조동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작게 말하거나 아예 씹어서 작게 말하거나 발음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딕테이션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다 살려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안 들리는 부분까지 내가 살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문법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딕테이션을 하면 이거는 그 기본 레벨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정규 레벨 들어왔을 때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고 차라리 쉐도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쉐도잉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 말하기.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예요. 그럼 어떻게 따라 말하나요? 자, 듣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Some people are sitting on a wall. 이런 문장을 들었어요. 다시. Some people are sitting on a wall. Some people are sitting on a wall. 이렇게 문장이 나가고 따라 말할 수도 있고요. Some people are sitting on a wall. 이렇게 동시에 따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쉐도잉을 할 때는요, 그날 내가 공부할 거, 복습할 거를 전체를 다 하려면 너무나 힘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발음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높낮이, 인터네이션도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걸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면 그러면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하기도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안 들렸던 문장을 중심으로 30분 정도를 정해 놓으세요. 하루에. 너무 시간 많이 정해놓으면 하다 그냥 때려친다고요. 지금 제가 이거는 L씨가 특히 잘 안 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L씨가 특히 난 약하다, 잘 안 된다 라는 학생들은 반드시 쉐도잉을 해주세요. 하루에 30분 정도씩. 그날 들었던 문장 중에서 제일 잘 안 들렸던 문장 있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리고 제일 안 들렸던 것부터 순서대로 쉐도잉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말하려고 귀를 열어서 발음도 흉내내고 인터네이션도 흉내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흉내내려고 하면서 그 영어 발음을 이해하게 되죠. 자꾸 따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2주 이상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딕테이션보다는 내가 그날 배운 걸 다 저 그래서 딕테이션 2-3시간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좀 시간 낭비적인 면이 있어요. 정규반 레벨에선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교수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그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쉐도잉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 질문도 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사다리 ladder 하고 편지 letter 하고 발음 구별이 잘 안 돼요. 왜 발음 구별이 안 될까요? 얘가 자 여기 밑줄 거보고 여러분들 말고 저 밑줄 한번 거볼게요. 자, 지금 이 D 발음하고 T 발음이 있는데
제가 발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 해보세요. 손 들고 성대에다가 올리세요. 그래서 자, D 발음 드 해볼게요. 드, 드, 드. 자, 혀가 어디 있나 잘 관찰해봐요. 다시 한번 드. 이거 자, 입 속에서 혀가 천장을 부딪히면서 발음 나는 장소가 같죠. 근데 차이는 성대가 울리냐, 유성음, 성대가 안 울리냐, 무성음, 드, 트, 드, 트. 이 차이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발음이 사실 좀 센 발음이라고요. 천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는 발음.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천장에 부딪힐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화돼서 한국말의 리을처럼 발음이 약화되게 돼요. 그래서 ladder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리을 발음처럼 이렇게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 그래서 저는 발음 구별이 안 돼요. 이거를 듣기 시험 보는데 어떻게 발음 구별을 막 하고 있겠어요. 이건 발음이 사다리였어. 이건 발음이 letter였어. letter였어.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구별 못 해요. 또 저는요. 일하다라는 work하고요. 걷다라는 walk하고 발음 구별이 잘 안 돼요. 왜냐면요, 영국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국 발음은 R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게 walk 똑같이 들려요. 이런다고요. 그 구별을 못 해요. 듣기 시험 보는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하는 거지. 발음 하나하나 우리가 듣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문맥 속에서 어우러져서 파악을 하는 거지. 이거를 발음으로 구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고 가요. 큰 그림을 잡아야 점수가 나오는데.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익 LC 만점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다 들리니? 넌 다 듣고프니? 아니에요. 걔는 답이 어디 나오는지 그 포인트를 딱딱 집어내는 그 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연습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 들으려고 하면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되게 꼼꼼하신 분들 있죠. 막 하나라도 놓치면 막 못 견디시는 분들 있죠. LC 점수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걸 막 문법적으로 막 파고들려고, 이게 지금 문법이 아니고 LC인데 그걸 막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파고들려고 하는 학생들 LC 점수 많이 안 나와요.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큰 그림을 잡으면서 가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듣고 뭉뚱그려서 공부하는 그런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3파트, 4파트 할 때 유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LC 공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쭉 한번 해봤어요. 특히 우리 수업 들으실 학생들은 제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답변을 해드렸고요. LC는요, 이 수업은 그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몇 점대 학생들이 들으셔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장 수업 수강할 때요. 입문반 있고 기본반 있고 중급, 정규, 뭐 실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수강하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RC 수업 기준으로 RC 점수로 수강하는 거예요. 왜냐면 LC는요. 비슷비슷해요 다. 나오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RC 같은 경우는 기초 문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가는데 문제풀이만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RC는 어떤 레벨이라는 게 필요한데 LC는 사실상 우리 그렇게 크게 레벨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하는 방법은 1강 수업을 들으시고요.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은 750 이상 즉 현장 수업으로 치면 정규 정도의 수업 레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파트부터 4파트까지 핵심적인 그 파트별 공략법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하프 테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후 강좌 문제풀이 강좌가 또 이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 문제풀이 강좌에서 더 많은 문제풀이량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1파트부터 4파트 전체적으로 우리 이론 정리와 또 문제풀이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 OT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찝어드린 듣기 팁 있죠? 이런 거 잘 활용하셔서 이제 수업 1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